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천하 대말종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일단 보고 얘기해요. 제목: 사랑하던 남친이 알고 보니까 아동 성폭행 가해자입니다. 지금 감옥에 갔는데요. 정말 하늘이 도왔네요. 원제: 남자친구가 아동 성폭행 가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 직장인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2년 가까이 사귄 남친이 그 쓰레기가 알고 보니까 성폭력 가해자였습니다. 그것도 범죄 당시 기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지친 조카한테 저지른 걸. 그걸 숨기고 저를 만났네요. 연애를 함에 있어 언제나 늘 불타는 설렘만 추구하며 그런 만큼 남자한테 쉽게 질리던 제가 정말이지 생애 처음으로 오래 만난 남자였어요. 신뢰와 익숙함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 그걸 바로 이 남자한테서 배웠죠. 그런 만큼 여자 문제라든가 기타 잡다, 그러니까 성적인 거에 집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도 전혀 없었는데요. 그랬던 사람의 진짜 모습이 성폭행 가해자라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건 지난 2월 어느 금요일이었는데요. 진짜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해요. 당시 그 인간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 회사에 급히 휴가를 냈다고 하더니 하루 왼종일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평소 같았으면 이런 소리를 들었어도 그래 뭐 볼일 다 보고 알아서 연락하겠지 이랬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기분이 너무 쎄하고 불길한? 그래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지난 세월 그 인간과 사귀는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라 더 이상하고 또 불길했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불길했던 예감은 제 예상을 아득히 초월해서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오네요. 과거에 자기 조카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왔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인간 처음엔 결백을 주장했어요. 동생네 부부가 외출할 때마다 가끔씩 조카랑 놀아주는 거, 그게 본인에겐 소소한 낙이라며 예전부터 거의 일상적으로 저한테 말을 해왔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게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본인도 모르겠다며 몸을 막 떨어대고 엄청 힘들어 했었습니다. 물론 동생이랑 오해를 풀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죠. 저요, 이 인간이 하는 말 고지고대로 다 믿었습니다. 왜? 그동안 늘 신뢰가 생길 만한 모습만 보여줬었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엄청나게 혐오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 뭔가 큰 오해가 있던 거겠지 이러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 주말 내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문점 투성이야.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우선 평소에 불이나 부조리한 걸 보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냥 넘어가지 않던 사람이, 거기다 본인은 절대 무죄라며 억울해하는 사람이 다른 문제도 아닌 이 엄청난 사건에서 뭐 항소 같은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징역 살 걱정만 하니까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무죄를 입증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감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가 여성 청소년과 경찰로 재직 중이신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을 하라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괜찮다라며 계속 거절을 하는 거야. 이상하죠? 그리고 또 끝으로 이게 진짜 결정적인 건데요. 동생분이 본인 아이랑 아내분한테 들은 행위에 대해 형인 제 전남친한테 사실 여부를 직접 물어봤대요. 즉 쉽게 말해서 동생이 형한테 형 진짜 그렇게 한 거 맞아? 이거죠. 그런데 그때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 절대로 결백하다 했으면서 갑자기 왜? 진짜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저는 그 남자에게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를 했으며 그렇게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직전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조카한테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단순 추행 정도가 아니라 거의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개패륜짓, 인간 말종이나 하는 그런 미친 짓을 한 거야. 물론 단순 성추행도 당연히 쓰레기 짓거리지만 그조차 아득히 초월하는 그런 걸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아이가 여전히 자기를 잘 따르는 걸 보고 죄책감을 느껴 그만뒀다라는 개소리를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뱉어대는데 이 순간 진짜 온몸에서 소름이 돋아오더라고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딴 세상에 있는 기분이야. 경위서에 쓴 내용을 제 앞에서 그대로 고백을 하는데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뭐지 싶고 소름만 돋았던 거야. 분명 거기서 쌍욕을 하고 뺨이라도 때렸어야 했는데 그냥 사람이 멍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대로 집에 와서 차단부터 하고 커플링은 물론 그동안 받은 선물들, 사진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끝난 거죠. 이후 시간이 흘러 약 3개월 전인 지난 4월 초 전 남친이 결국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며 그 가족분들께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그냥 이것도 다 무시했어요. 엮이기 싫더라고.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요 아직도 그때 생긴 트라우마가 가시질 않아요. 결혼은 인생의 손해다,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하던 제가 처음으로 생각이 바뀐 게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모르겠네요. 물론 결혼 전에 알게 된 거 그건 너무나 다행한 일이고 살짝 우스갯소리로 조상님이 도우셨다 얘기지만 그 후유증이 너무 커요. 이제는 사람을 못 믿겠습니다. 아니 제 자신도 못 믿겠어요. 이렇게 멍청하다니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런 범죄자를. 여튼 제가 하는 일은 물론이고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도 하고 그래봤지만 이 미칠 것 같은 이 그지 같은 기분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제 상처는 도대체 언제쯤 나아질 수 있을까요? 댓글 1번. 맞아요. 진짜로 조상신이 도왔네요. 막말로 이걸 결혼하고 난 뒤에 알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리고 쓰니가 큰 충격을 받는 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심약한 사람은요 그런 뉴스만 봐도 알아 누워요. 마음이 아파서 무서워서. 여하튼 그런 쓰레기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쓰니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요 상대를 속이고자 한다면 누구든 속일 수 있어요. 우선 쓰니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시고 또 이건 절대 저절로 생긴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절대적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2번. 엄밀히 말을 하자면 쓰니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드시면 상담 치료라도 받아보세요. 정상인인 척 님을 속인 그 자식이 쓰레기고 결혼 전에 알게 된 건 님의 복이고 운입니다. 그러니 그런 천벌받을 쓰레기 때문에 괜히 아까운 감정 소모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3번. 쓰니 마음 단단히 잡고 힘내세요. 그 인간은 나중에 님이랑 결혼했을 때 님이랑 낳은 아이한테도 그런 짓을 할 인간입니다. 괜찮아요. 이건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4번. 그래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난 후에 알게 된 경우보다 지금 아는 게 100배, 1000배, 아니 만배는 더 나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쓰니 탓이 아니에요. 아니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데 그 속을 누군들 알겠습니까? 부디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5번. 본문 중에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쓰니가 전 남친 동생분한테 직접 물어봤다 이겁니까? 그 내용을? 내 댓글 쓰니? 아니요. 동생분이 전 남친한테 물어봤대요. 이러이러한 짓을 했냐고. 아내랑 아이가 그러는데 형 정말 그게 사실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랬는데 전 남친이 이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뭐 결백을 조장할 때와는 달리 본인의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조금 실수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아마 이쯤엔 본인도 포기를 한 뭐 그런 상태였나 봐요. 어차피 들킬 거 미리. 6번. 아니 이거 진짜예요. 자기 친동생의 자식한테 나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 진짜라면 분명 이거 말고도 다른 범죄도 있을 겁니다. 내 댓글 쓰니? 저는요 처음에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세상이 저를 상대로 몰카하는 게 아닌가 했죠. 워낙에 모범적인 모습만 보여준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그런가 전 남친의 친구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 새끼야!
장난치지 마!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죠. 물론 저도 그랬어요. 7번. 아, 이게 주작이 아니라면 저 인간 끼켜야 2, 3년 정도 살고 나올 것 같은데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꼬셔가지고 결혼도 할 거고 헐. 그러다 나중에 지 자식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야? 와, 그럼 그 아내랑 자식은 진짜 무슨 죄야. 소름 돋아요. 저런 인간들 진짜 신상 정보 전부 다 공개해야 해. 미친 거 아니야? 8번. 그래도 써니는 조상님이 도운 거라 다행이긴 한데 그 아이는 지켜질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저 쓰레기 징역 살고 나오면 정신 나간 조부모가 그래도 얼굴은 비춰가며 살아야지 일단 미친 강요를 하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돼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9번. 정말 범죄자는 우리들 가까운 곳에 살고 있구나. 그래도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인생 조지기 전에 알고 헤어지게 돼서. 사실 저도 사랑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귀면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 저한테 접근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됐을 땐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누굴 믿지 못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요, 세상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우리 가정에만 충실한 남편 만나서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더 힘드니까. 그리고 나중에 좋은 인연 나타나면 그땐 그 상처 따위 흔적조차 안 남게 될 겁니다. 내가 그랬거든. 10번. 이거는 진짜 자작이었으면 좋겠어요. 애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 돌로 때려 죽이고 싶다. 11번. 보통 성범죄자들 보면 면피용으로 엄청 선량하고 바른 사람 가면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야 일이 터져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옹호를 해주니까. 증거 없으면 피해자 잘못으로 몰아가기 쉽거든. 아까 그런 경우 있죠.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장난치지 마. 비슷한 느낌이죠. 그나저나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근데 그 아이는 또 어쩌나. 아우씨 너무 불쌍해요. 12번. 다들 쓰니와 그 아이만 걱정들 하시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다 피해자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나는 형에게 배신당한 동생분 진짜 걱정돼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옛날 같았으면 에이 보자마자 주작이네 이러고 안 가져왔을 거야. 물론 이게 주작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뉴스 보면 너무 많잖아. 친족 간에 그런 일들. 인간 아니죠. 그냥 짐승입니다. 짐승. 진짜 막 욕이 나올 것 같은데 참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